주신청인의 배우자 신분 늦가을 서울님, 안녕하세요 쌤이님.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는 듯한 느낌입니다. 라이브 방송 질문입니다. 초딩 2명 4인 가족이에요. 예, 아주 스탠다드하죠. 엄마는 출국이 자유로우나 남편은 사업으로 인해 한국을 오래 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저보다는 남편의 재산이 많아 시민권이 더 필요한 사람은 저보다도 남편입니다. 상속증이요. 이런 경우에 남편을 주신청인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러기로 독일에서 만약 5년 경과 후 남편이 시민권이 나오면 미성년자인 애들이야 별책 부록처럼 당연히 따라 나오겠지만 배우자인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독일어 B1만 있으면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독일어 B1. 미국의 경우 남편이 영주권 나와도 부인은 또 따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더라고요. 독일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남편이 시민권 나왔다고 부인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 듯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자동으로 같이 나오는 건 아닌데, 남편분이 5년 후에 시민권 신청한다는 말은 부인분도 독일 내에 주민등록을 5년 이상 유지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어려운 관문은 독일어 B1이에요. 독일어 B1하고 독일어 시민권 시험이 있거든요. 귀화시험. 그거를 70점 이상인가 받으면 돼요. 100점 만점에. 근데 굉장히 쉬워요. 제가 독일어를 못하거든요. 제가 독일어를 진짜 못하는데 제가 독일어 귀화시험 33문제 만점 받았어요. 33점 중에 33문항 중에 33개를 다 맞았어요. Einwilligungstest. 이게 시민권 귀화시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뭐 시민권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배우자도 시민권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 남편이 이것까지 말씀드렸고, 나라를 룩셈부르크로 하고 주신청인을 엄마로 해서 5년 거주 후 엄마가 시민권 받으면 아빠도 시민권 같이 나오나요? 요거는 오히려 불리해요. 기러기 생활이었기 때문에 룩셈부르크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룩셈부르크 체류가 적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은 못해요. 왜냐면은 룩셈부르크도 원칙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만 들어오면은 거주어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주민등록도 유지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권 신청하거나 뭐 EU 영주권을 신청을 하거나 할 때 여권 사본을 제출하는데 독일은 그냥 맨 앞장만 제출하면 돼요. 뒷페이지는 제출을 안 해요. 근데 룩셈부르크는 뒷페이지까지 전부 다 24장짜리면은 24장을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짜증나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룩셈부르크에 머문 기간이 얼마 안 되네 하고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독일은 굳이 뒷페이지를 제출하지는 않아요. 여권 앞에 신원을 뭐 사진 있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시민권까지 노릴 때는 독일이,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시민권을 받아야겠다 할 때는 독일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룩셈부르크에서 엄마가 시민권 받으면 아빠는 아무런 거주어가 연장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엄마가 시민권자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는 부인이 시민권자니까 남편은 언제든지 거주어가 받아서 룩셈부르크로 거주지를 옮기고 세금 목적상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한국에서는 비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알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독일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룩셈부르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금 그냥 단순한 다른 조건은 제가 본 게 없어서 뭐 늦가을 서울님의 뭐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데 그냥 요 알려주신 내용에서 크게 그냥 단순화해서 우리는 엄마 아빠가 동시에 시민권을 5년 후에 받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독일이 좀 더 유리해요. 근데 아니다, 우리는 엄마만 먼저 시민권 받아서 일단 신분을 안정화하고 그 다음에 세금이라던가 상속세,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을 해가지고 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된다. 그럴 때는 룩셈부르크가
맞는 판단이에요. 또 초딩 2명이 국제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독일은 어쨌든 학비가 들어요. 1년에 아이 하나당 1,000만 원씩은 든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2,000만 원씩은 계속 들어요. 룩셈부르크는 첫 해에 혹시 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두 번째 해부터는 국제학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희도 둘째, 셋째가 첫 해에는 국제학교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동네 로컬 스쿨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독일어를 더 잘 배웠죠. 근데 그 다음부터 국제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학비를 아예 안 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내더라도 룩셈부르크에도 이제 학비를 내는 국제학교들도 있거든요. 사립은 아닌데 뭐 EU 직할, 그러니까 EU 공무원 자녀들만 다니는 뭐 이런 데에 약간 뭐 정원회 내가 EU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원회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정원회가 아니라 이제 남는 정원에 끼어 들어가는 식이죠,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도 1,000만 원 정도 되나 그래요, 학비가. 거기가 더, 왜냐면은 거기는 학부모들이 전부 다 EU 고위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한다는 집 아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EU 파견 공무원이면은 같은 여러 EU 국가들 중에서도 EU 파견 공무원이야.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도 어디 무슨 뭐 제네바, 무슨 뭐 UN 이런 데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은 솔직히 뭐 공부를 잘했건 빼기 좋건 그런 공무원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그런 집 아이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 잘한, 약간 뭐 한국으로 치면 약간 특목고 비슷하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또 룩셈부르크가 유리해요. 또 더군다나 최근에 룩셈부르크에서 블루카드 취득할 때 요구되는 연봉이 대폭 삭감이 됐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세금 사대보험도 적게 내는데 원래 같은 연봉일 경우에 독일이 세금 사대보험을 룩셈부르크보다 더 내요.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룩셈부르크는 생각보다 세금 사대보험을 한국보다 덜 내요. 양육비도 더 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임대료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따져보면은 내가 낸 세금 사대보험 비해서 혜택이 더 많네? 독일도 혜택이 있는데 독일보다 룩셈부르크는 혜택이 더 많아요. 제가 이거 또 생각이 나서 저희 룩셈부르크 양육수당 받아가지고 한 달에 양육수당을 1,000유로를 넘게 받아요. 저희가.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럼 이거 모아가지고 뭐 월세를 내도 되는 거고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자 1,000유로 한 6개월 모으면은 6,000유로잖아요. 실제 6,000유로보다 더 한 6,500유로? 뭐 600유로? 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와이프가 낳잖아요. 뭐 남편이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양육수당에 대한 권한이랄까? 그거를 어떻게 쓰는 거는 아무래도 엄마의 결정권이 아빠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6,000유로 모았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이런 어디 명품샵에 가가지고 음료수 대접도 받으면서 뭐 이런 거 백 하나 사겠다고 와이프가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말릴 거예요. 와이프가 자기가 낳은 애들한테 나오는 양육수당으로 자기가 백 사겠다는데 양육수당 모아서 남편이 말릴 수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하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와이프한테. 그 나이가 되면 다 그렇게 된다고요. 자, 이거 말 안장이잖아요. 이거 어느 샵일 것 같아요. 어느 샵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료수도 얻어 마시고, 저기 뒷방에서 막 주섬주섬 막 뭐 이런 것도 가지고 나오고, 어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믿기지 않지만 룩셈부르크에서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고려를 하면은 뭐 정답은 없어요. 독일이 무조건 더 좋다, 룩셈부르크가 무조건 더 좋다. 이거는 사실 개별적인 케이스, 각 가정의 개별적인 조건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각 나라별 장단점, 유불리를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결정하셔라.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늦가을 서울님.